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채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로 글을 쓰고 있고 가끔씩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쯤에 블록체인 방송을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블록체인 공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가 코인 투자는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네. 코인 쪽 공부를 했는데 투자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코인보다도 저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좀 깊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 성격 자체가 우선적으로 본질이 뭔지 항상 고민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심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뭔지 알아야 투자를 할 텐데 개념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투자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꽤 걸렸네요, 그래도. 네, 제가 우선 투자를 좀 해본 적이 없고. 네. 투자 자체를 애초에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죠?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뭐 해시나 영지식 증명이나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때려박기에는 좀 생소한 맞아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는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블록체인이 왜 생겨났는지 함의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코인 쪽 투자를 하셔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게 대충 저는 돈 버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알거든요. 그 네. 너머를 굳이 공부해야 되나? 라는 입장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알긴 아는데 약간 요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런 개념을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떤 개념을 좀 다룰 거예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POW, POS,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포크 51% 공격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게, 요 POS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 논란이 있었던 거였고, 네. 네, 리플이 이겼기 때문에, 네. 그건 없어졌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뭐, 솔라나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POW, POS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왜 POW에서 POS로 바뀌었는지, 네네네. 그쵸. 네. POS인 코인들은 왜 POS를 선택한 건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수월하니까 맞아요.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라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의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Proof of Love예요. 우리는 왜 신뢰를 코드에 맡겼나? 입니다. 인류는 늘 신뢰를 기록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했잖아요. 그쵸. 옛날에 고대 뭐 예를 들면은 퍼즈가 왕이다 이러면은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돌에 맞아요. 돌이나 점토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위변조가 가능하겠죠. 그쵸. 네. 퍼즈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점 하나 더 찍어서 펴즈라고도 할 수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점토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찾아보니까 뭐 대나무나 뭐 이런 종이를 대체할 만한 거기서 이제 종이 그 다음에 현재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역시 위변조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예전 위변조 불가능하게 막 약간 PDF 따듯이 따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위변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그래서 거죠. 블록체인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신뢰 프로토콜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어쨌든 매번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의 최신 버전이다. 맞아요. 어떤 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블록체인 빼고? 어떤 게 가장 신뢰할 만하냐?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증. 국가 보증. 근데 국가도
위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믿을 것이냐. 회사보다는 네, 국가가 최정점에 있다. 네, 일반적으로 국가의 국채가 제일 그 신뢰도가 높고 네. 그 다음에 국채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제일 신뢰도가 높듯이 네.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신뢰도가 제일 높지 않나. 물론 그것도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네. 그나마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거는 그 정도?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네. 이제 제가 설명할게. 블록체인은 신뢰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걸 설명할 거거든요. 국가가 가장 신뢰의 정점에 있다고 했지만 네. 블록체인의 정의에 보면 trustless라고 나와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less는 아예 필요가 없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뢰를 아예 코드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신뢰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할 만하다. 는 시스템이고 네.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이에요. 국가가 필요 없고 네. 회사가 필요 없고 왜? 코드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신뢰 프로토콜의 가장 최신 버전에 있고 네. 위변조도 안 되고 네. 제3자, 국가나 회사가 필요 없이 탈중앙화돼 있고 네. 신뢰가 정점에 있는 것도 아니라 trustl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안 와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네. 네. 저는 알죠, 근데. 그쵸? 내용은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요, 그럼요.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버는데 뭐 굳이 필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쵸. 돈만 잘 벌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근데 생각보다 요런 개념을 아는 게 돈 버는데 중요하긴 해요.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거 굳이 알아야 돼 투자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런 거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돼 있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네. 떨어져도 안 흔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예시를 들지 말고 엔비디아로 예시를 좀 들면 네. 엔비디아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엔비디아의 기술, 뭐 AI 시대 뭐 그런 걸 대충 얘긴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산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산 유일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딥시크 사태 때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때 저점에서 손절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가격도 올랐지만 AI 시대에 요 엔비디아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경쟁 상대가 없고 요런 것들이 충분히 공부가 돼 있었으면 가격이 떨어졌어도 요 나머지 이유가 있으니까 네.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요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POW, POS가 결국에는 POW는 블록체인의 약간 가치에 직결되는 거고 그쵸. POS도 뭐 이더리움이든 다른 코인의 가치에 직결되는 거라서 네.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도 불장 TV에서 이런 개념을 설명할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상황을 떠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제3자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항상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회사에 가면은 대표님의 말이 법이고 진리고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중앙 정부의 말 이런 식으로 왕권에서 이렇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안 네. 됐죠. 얼마 안 됐죠. 솔직히 뭐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고 맞아요. 지금 있는 나라도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중앙 집권화된 거에만 너무 익숙하긴 해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 증명서를 받고자 하면은 금방금방 증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분증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를 증명한다는 개념도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항상 중앙 집권 사회에 살았다 보니까 이거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탈중앙화
됐었던 얘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실이더라고요. 근데 교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교실 말하는 거죠? 네, 학교 교실. 예를 들면은 이제 퍼즈랑 체린이가 싸웠어. 근데 선생님이 퍼즈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퍼즈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는 별개로 선생님의 말이 곧 사실과는 무관하게 네네. 퍼즈가 잘못한 게 네. 되는 거. 교실 안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교실 밖에 가면은 그래도 탈중앙화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퍼즈랑 체린이가 싸웠는데 요건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쨌든 누구의 잘못이 결정되지만 예를 들어 밖에서 싸웠어.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거는 퍼즈 잘못인 것 같다. 이거는 체린이 잘못인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선생님을 배제해보고 네. 생각해보자. 그 중앙화되지 않았으니까 약간 합의 알고리즘처럼 네. 작동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를 가져온 거니까. 오케이. 알겠죠? 이런 의미였던 거죠? 아까 그쵸, 전에. 그쵸. 그 네. 교실 밖에서는 어느 정도 탈중앙화 된다는 소리가? 맞아요. 물론 거기서도 약간 대장놀이 하는 애 막 이런 애들이 그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 대장놀이 하는 애는 약간 그게 이따가 나올 거예요. POS 그쵸. 개념이구나. 그렇죠. 이따가 나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증명하기 어려운 게 진심이다. 왜냐면은 반에서 영희가 인기녀라고 치면 네. 보통 영희랑 이어지는 애는 네. 근데 남중남고를 나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통 공학에 가면은 네. 영희랑 이어지는 친구는 조금 약간 대세인 친구랑 이어지거든요. 네. 대세인 친구. 네. 그러면 내 진심을 죽여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얘를 좋아하지만 네. 그럼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쵸. 아무리 네. 진실해도 네. 꼭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네. 야 너네 어울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어울리는 대세. 그런 경우가 약간, 많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사랑이었나?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약간 떠밀리는 느낌이었나? 약간 이런. 네. 그래서 넘어가면 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심을 증명하는 방식을 POW랑 POS로 설명하는 거예요. POW는 Proof of Work의 약자예요. 그래서 내가 영희를 정말 좋아해 이거를 반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좋아하고 뭐 영희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 이렇게 다 일일이 좋아한다는 그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POW고, 네. POS는 네. 철수가 강단에 올라가서 네. 내가 영희를 좋아한다. 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네. 한꺼번에 전교생에게 알리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철수가 가진 인싸력을 바탕으로. 또는 철수 대신에 네. 부반장인 민지가 대신해서 전교생에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대 뭐 이런 식으로 네. 알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민지의 신뢰에 기댄 방법인.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POW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네. 우리가 POW랑 POS를 구분을 할 때 확장성과 보안성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POW는 한 사람씩 고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는 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기 때문에 보안은 좋아요. 그래서 확장성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예. 네. 확장성은 네. 낮고 네. 보안성이 높다. 반대로 POS는 내가 한꺼번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고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을 하면은 그 POW는 한 명 한 명한테 반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내가 영희를 좋아해. 네. 이런 식으로. 네. 나 영희 좋아해. 네. 뭐 영희한테 고백할 거야. 네. 이렇게 한 명씩 네. 말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POS 같은 경우에는 나 영희 좋아한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요 철수가 요 신뢰도를 많이 얻지 못했다면 그 그쵸. 애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뭐라는 거야? 발언권의 네. 기회도 없죠. 네, 저 새끼 뭐라는 거야가 되는 거고 네. 제대로 믿지도 않을 테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빠르긴 하다. 요런 얘기. 네, 한꺼번에 말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되게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느린데. POS인 코인에 네. 비해서 굉장히 느리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긴 하죠. 네네네. 네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보안성이란 측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POS로 얘기하면 어쨌든 왜곡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러네. 아, 그런 관점으로 어. 좀 생각하면 되네요. 근데 네.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누가 와가지고 1대1로 해서 야, 내가 누구 좋아해라고 하면 그렇구나.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고백은 성공했나요, 그러면? 고백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 철수가. 그러면 뭐 POW로 성공을 했나요? POS로 성공했나요? 철수는 네. 인싸가 아니에요. 아, 인싸가 아니요? 네. 네. 중싸예요. 네. 중싸라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좋아한다고 하고 POW로? 네. 네.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영희가 고백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예스. 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네. 영희가 고백을 수락하면은 네. 이제 둘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쵸. 사귀면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도 주고 네. 그다음에 싸이월드나 이제는 카카오톡이겠죠. 네. 카카오톡에 철수 하트 영희 1일도 해야 되고 네. 인스타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네. 요즘 젠지분들이 되게 인스타 스토리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프로필 같은데 그 남자친구 아이디 해놓고 하트 네.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제가 젠지를 관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젠지는 아니시고? 젠지 관찰하는 건 좋아하시고? 젠지 감성이 좀 있어요. 아, 저는. 그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젠지 커플들이 네. 고생했어 많이 먹어 이러면서 우리 때랑 정말 다르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막 그 슈퍼에서 소액도 결제가 되니까 네. 비타 500 같은 거 하나씩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백을 받으면은 네. 이런 게 내가 할 필요가 없이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코드로 박아 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영희야, 우리 사귀면 내가 이것도 사주고. 네. 뭐, 강제로 이 말을 지키게 되는 거야. 무조건. 인스타 스토리에도 뭐 하고, 뭐 할게 했는데, 영희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 믿어도 돼? 맞아. 근데 어쨌든 이걸 약간 거의 계약서처럼 딱딱딱딱. 강제로. 자동으로 되게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내 카카오페이 머니에서 돈이 자동으로 나가고, 이게 완전 확실한 계약서보다 더한 계약서인 거죠. 이거는 다음 액션까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귀고 있었는데 51% 공격이 발생해버렸어요. 51% 공격이 뭘까요? 퍼즈님? 최고 래시의 51%만 먹으면 장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POW에서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뭐 어디서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냥 3명 이상 모이면은 인간에는 정치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실험에도 내 앞사람이 맞는 사실임에도 불구 틀리다 이러면 나도 틀리다를 외치게 된다거나 맞아. 네. 네.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삼겹살 집이 여기인 걸 알고 있었어. 네. 근데 앞사람이 자꾸 여기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애가. 그래서 저도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철수가 교직 편집부에 있었는데 교직 편집부가 7명이었어요. 네. 근데 4명이 철수의 철을 민으로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랑 영이랑 사귄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인데 네. 근데 그 중 7명 중에 4명이 네. 아니야 철수랑 영이랑 사귀는 게 아니고 민수랑 영이랑 사귀는 거야 라고 해서 그 교집 편집부의 안에서의 진실은 민수랑 영이랑 사귀는 게 됐고 맞아요. 그거를 교지에 실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교지가 전교생이 다 읽어서 민수랑 영이랑 이렇게 사귀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철수가 이렇게 좌절하는 거. 네. 그리고 영희는 아직 어려서 네. 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네. 뭔가 내가 민수랑 이어지는 것 같으면 민수를 좋아하고 우리가 사실 욕망하는 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네.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퍼즈님은 되게 맨날 검정색 옷만 입으시고 약간 남들이 유행이나 이런 거를 좀 편승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상 대중성에 약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남들이 막 이런 집 가져야 된다고 하면 나도 그 집, 그런 집 갖고 싶고. 아, 네, 집. 네, 남들이 이런 차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나도 그런 차 갖고 싶고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철수의 진심은 역사에서 삭제당해버렸어요. 근데 네. 그럼 영희가 좀 쌍년이네요. 그냥 근데 이게 그렇긴 한데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만약에 민수가 인싸라면 사실 철수가 진짜 인싸였으면은 네. 철수랑 민수를 바꿔 적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긴 하겠네요. 네. 이게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중앙 집권 체제 한계이기도 선생님의 하고 어쨌든, 말이나 51%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거 네네네. 네, 두 가지예요. 철수는 완전 진심밖에 없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영희의 미소와 영희와 나눴던 편지와 이런 것들을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한 네. 블록체인에 네. 올립니다. 네. NFT라는 형태로 해시를 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남는 거죠. 어쨌든. 약간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무서운 개념이죠. 네, 약간 무섭긴 근데 하네. 사실 그런 NFT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프로젝트도 많고. 내가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약간 사진 같은 거 남기듯이. 사진이나, 네. 그리고 프루프 오브 러브라는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남산타워에 가서 자물쇠 걸듯이. 네. 근데 자물쇠는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끊을 수도 있고. 끊을 수 있죠. 녹슬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구 박제인 거죠. 이거 너무 무섭다. 무서워요? 영구 박제라는 개념이 너무 무섭다. 네. 이렇게 초점이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진심은 영원히 기록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네. 다른 학교로 바로 전학을 가서 새로운 여친을 사귀었어요. 철수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포크라고 합니다. 기존 체인과 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블록체인 학교로 전학을 가서 네. 51% 공격 따위 없는 그런 곳으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포크는 약간 요런 예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요 위로 올리면요. 위로 올리면 요거. 해서 어쨌든 철수와 영희 하트였는데 민수와 영희 하트로 된 거잖아요. 근데 철수와 영희가 맞아 라고 저거에 불복하는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나 그 BSV가 나눠지는 것도 그래서 그 포크 같은 개념은 제 생각엔 어쨌든 그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보단 기존에 아니야 영희는 내 거야. 영희는 내 여자야. 라고, 이제, 민수가 맞냐, 철수가 맞냐, 이렇게 싸워 제끼는. 그런 게 포크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드 포크로 아예 생각을 해서 기존 체인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 지난 과거를 다 버려버리고, 뭐, 다른 여자, 체린이를 찾아서 나서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영희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철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영희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영희를 중심으로 철수냐 민수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철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네. 이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새로 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는 요것도 맞을 수 있겠네. 왜냐면 이게 해시 대결을 벌였었거든요. 그 비트코인 캐시랑 우지안이랑 크레이그의 BSV 네네. 진영에서 해시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게 51%를 누가 차지하느냐. 원래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도 진영이 갈린 거예요. 뭐냐면 우지안이랑 크레이그로 갈렸는데 그래서 BSV가 SV가 사토시 비전이에요. 네. 내가 사토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크레이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진영이 갈렸는데 그래서 해시 대결을 하자. 몇 월 며칠까지 해가지고 해시를 더 많이 먹는 쪽이 이기고 나머지는 그 삭제하자. 캐삭방이죠. 캐릭터 삭제방. 네, 요런 걸 딱 했어요. 근데 이제 해시를 하려면 더 많이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때 당시에는 우지안의 비트메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해시 대결에서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 안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했어요. 왜냐? 갑자기 채굴의 시가 쭉쭉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에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랑 BSV랑 그러니까 크레이그 진영이랑 우지한 진영이랑 싸워서 우지한 진영이 이겼는데, 그래서 그럼 원래 BSV가 없어야 되는데 크레이그가 안 없앨 거야. 우리는 우리의 갈 길 가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드포크에서 만들어진 게 BSV. 네.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하드포크 개념이 그동안 있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하드포크 개념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가 어쨌든 제일 유명했던 게 이런 거였고. 해서 오늘 이제 누구나, 저는 남중남고라서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공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POW랑 POS를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냥 공부를 하기보다 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생겨났을까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블록체인을 설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거구나. 제 3자가 없게, 그리고 또 신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신뢰 자체도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를 사람이 아닌 코드로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거에 담긴 철학이 굉장히 재밌다 라는 것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POW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속도보다도, 높은 확장성보다도 결국엔 보안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POW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런 의미에서 POW에서 POS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네. 애초에 비트코인을 만든 요 의미, 정신, 이런 게 이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보안성보다도 일단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그렇다고 낮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수료가 싼 게 중요하기 때문에 POW에서 POS로 넘어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이라 어쨌든 그 위에서 개발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더리움 넘어갔다. 요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나 안 그러면 요즘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POS로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뭐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애들 다 POS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애들 중에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게 POW. 그리고 네. 도지가 POW구나. 네, 맞아요. 도지가 POW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캐시나 BSV 이런 것도 POW고. 그래서 몇몇 개 POW 말고 대부분은 POS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중앙화된 사회나 이런 것도 저는 쉽지 않겠다. 결국엔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사회는 없지만 내 자산을 그럼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내 자산을 그런 중앙화된 자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그쵸. 내 자산을 그나마 탈중앙화된 한 명의 의도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자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이 중국 공안에서 재산을 약간 몰수당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 자산을 은행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일본 국민들의 예금을 아예 몰수한 적이 있어서 국가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몰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그렇게 집착한다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예금 동결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신권으로 교환한 거예요. 강제로 신권으로. 옛날 얘기야? 네, 전쟁 후니까 일본 패전 직후에. 네, 해서 뭐 아예 몰수한 것까지는 아니긴 하네요. 신권으로 강제 교환하는 조치를 했고 일부 예금자들이 국가의 부채를 보존하도록 요구되기도 했다. 이 얘기는 결국엔 돈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하네. 네. 네. 그래서 국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안 넣고 일본에서는 현금 위주로 막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공안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 재산을 최대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겠네요. 네. 그런 거에 반대해서 나타난 게 비트코인이기도 해요. 사이버펑크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요거 같은 예시로 해가지고 약간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POW, POS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다른 블록체인 개념도
좀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거나 네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있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좀 반응을 좀 보고 조금 더 이제 진행을 추가적으로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은 네. 시리즈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하락장 때 해야지 되는 거긴 한데. 그러면 찍어놓고 하락장 때 올려요? 아,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다 정신 없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요런 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락장일 때 충분히 공부하고, 자기 생각을 확실히 정리해 놓은 상태면은, 부일장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긴 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그쵸. 예, 왜냐면 비트코인 결국 다음번 사이클도 급등이나 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이클을 이제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소화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어떨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써주시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힘있게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